안녕하세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초보식물 남자 조식남입니다. 저희 집 수박페페가 꽃이 폈어요. 그럼 저희 집 수박페페 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페페 물꽂이를 하다가 수박페페 꽃을 발견했어요. 작년에는 안 폈는데 한겨울에 꽃이 한 개 폈네요. 꽃은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수박페페 잎처럼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셨다면 약간 실망하셨을 텐데요. 페페로미아 종류의 꽃들이 모두 이렇게 생겼나봐요. 잎이 아름다운 관엽식물들은 꽃이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수박페페 잎은 예쁘지만 꽃은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겨울에 꽃을 피워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잘 자란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에덴로소라는 식물의 꽃과 비슷한데요. 모든 페페의 꽃이 이렇게 생겼나봐요. 기대도 안 했는데 꽃을 보여주니까 기쁘네요. 하지만 꽃을 피우면 양분을 뺏어 먹으므로 꽃대를 잘라주는 게 식물 성장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수박페페 꽃이 질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동글동글 수박페페 아주 귀엽죠? 꽃보다 잎이 아름다운 식물이고 수박페페 꽃은 겨울에도 핍니다. 물꽂이 하려고 줄기를 잘랐는데 수박페페 새순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겨울에는 성장이 멈춘다고 배웠는데 난방을 해서 최저 온도 이상으로 맞춰주면 휴면을 하지 않고 성장을 하나봐요. 그 말은 곧 물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실 난방은 식물을 겨울에도 성장시켜요. 게다가 물도 빨리 마르기 때문에 식물들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 난방 시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상태가 안 좋거나 묵은 잎을 제거하셔야 해요. 묵은 잎과 새 잎은 색상 차이가 나는데요. 묵은 잎의 상태가 좋다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키울 때 잎 상태가 안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니 새 잎을 내고 건강합니다. 이건 오래된 잎, 이건 새로 나온 잎. 오래된 잎은 잘라서 물꽂이를 하시면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잎을 자주 잘라줘야 새순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묵은 잎을 제거하면 관상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과습만 주의하시면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묵은 잎을 한 달 동안 물꽂이 했습니다. 물속에서 새순도 나왔어요. 번식된 뿌리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물꽂이 시 뿌리가 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납니다. 잎꽂이는 안 해봤는데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연두색 새순이 귀엽죠? 물꽂이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두 뿌리가 나왔어요. 번식 굉장히 쉬워요. 묵은 잎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잎도 번식이 잘 됩니다. 두꺼운 잎을 가진 다육성 식물의 잎에 검은 반점은 과습 증상이라고 하네요. 어두울수록 뿌리가 잘 나오는데 커피캔에 물꽂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본격적 주작 방송입니다. 최근 수박페페 묵은 잎을 30개 이상 자른 것 같아요. 막 잘라줬더니 줄기마다 길이가 모두 다르네요. 제가 이쪽에 있는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해줬더니 휑하지만 그 자리에서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나 포기 나누기를 안 하면 새순이 햇빛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줄기가 길어집니다. 이걸 우째란다고 해요. 귀여운 무늬와 붉은색 줄기로 대표적인 관엽식물인 수박페페 키우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박페페의 빛, 다육성 식물이라 직광을 좋아할 것 같지만 직광에 노출시키면 안 되고요. 반양지에 두시는 게 좋아요. 차광된 빛을 보여주시고요. 캠 식물이기 때문에 빛을 받고 저녁에 산소를 내뿜습니다. 빛이 강하면 잎색이 변하거나 잎이 탈 수 있습니다. 수박페페의 물, 과습을 정말 주의하셔야 하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배수성이 높은 흙배합으로 뿌리 통기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육성 식물이므로 가능한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흙은 건조하게 관리해야 하고 습도는 높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육성질인데 높은 습도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습도가 맞지 않을 시 잎의 기형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박푸페의 비료. 수박푸페는 과립 비료를 피해야 한다고 해요. 아마 뿌리가 정말 민감한 식물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균형 잡힌 NPK 수용성 비료를 주셔야 해요. 한 가지 성분에 집중되면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NPK가 적절히 배합된 시판된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료는 봄과 여름 2주에서 4주 사이에 성장기 때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NPK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시 잎의 기형이 잘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칼슘은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란 껍질 천연 비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료가 적으면 잎의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수박푸페의 온도. 수박푸페는 열대지방에서 온 식물으로 선호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4도인데요. 추위에 매우 취약합니다. 온도는 10도씨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겨울에는 거실 활동을 해야 추위 노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잎 기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잎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기형적으로 변하는 게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스한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야 수박푸페를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수박푸페의 분갈이. 모든 식물과 마찬가지로 분갈이는 봄에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과습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물 증발이 빠른 토분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죽어가는 수박푸페를 토분에 키워서 살린 사람입니다. 흑배합은 본인의 기호에 맞게 배합하시고, 정답은 없지만 해외 인터넷 사이트 검색 결과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2대1의 비율로 섞어 배수에 중점을 둔 흑배합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반 분갈이흙을 사용할 시에는 펄라이트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소포장된 펄라이트를 화원 쇼핑몰에서 같이 팔아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데 쇼핑하실 때 같이 구매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박푸페는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찬 상태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분갈이를 좀 늦추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이건 키우는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뿌리가 차 있다는 게 화분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화분이 작으면 과습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페페는 과습에 취약하니까 작은 화분에 키우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수박푸페의 기타 정보 총정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페페로미아 종류 중 하나다 보니까 모든 페페가 이처럼 관리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다육성 식물인데 높은 습도에서 잘 자라고요. 캠식물으로 낮에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 광합성을 하면 햇빛 때문에 수분이 증발되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저녁에 광합성하는 식물이 캠식물, 시포식물이라고 하네요. 물론 먹으면 안 되겠지만 심각한 독성이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관엽식물 종류들이 몇몇 있어요. 반면에 수박푸페는 반려동물이 먹어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고 하네요. 꽉 찬 화분을 좋아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과습 예방을 하기 위한 전문가의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잎의 기형은 온도와 습도, 칼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과습일 때 검은 반점, 갈색 반점이 생깁니다. 번식이 아주 쉬워서 번식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총정리. 수박푸페는 통풍이 잘 되고 간접광이 비추는 곳에 놓으셔야 해요. 뿌리가 굉장히 민감해서 과습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높은 습도를 유지하되 뿌리를 건조하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수박푸페 꽃이 펴서 수박푸페 꽃과 키우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수박푸페는 과습만 주의하면 정말 키우기 쉽고 앙증맞은 잎이 사계절 눈을 즐겁게 한답니다. 여러분도 수박푸페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